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첫 피해 농가가 발생한 후 벌써 10곳의 농가에서 고병원성이 확인되는데요. 발생 초기인데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최악의 AI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내년 2월까지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전북 산란계 농장과 전남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초기인데도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대해 방역당국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H5N1형이 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H5N6형, 그것까지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우심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난 2016년 겨울, 고병원성 확진 농가는 380건이 넘었고 닭과 오리 약 3,8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당시 피해액만 3천억 원, 계란과 닭고기 값이 폭등하며 밥상 물가도 요동쳤습니다. 특히 산란계는 우리 전 국민의 계란 수급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2중, 3중으로 차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최악의 AI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 방역당국은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수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미흡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통 가공을 맡는 업체에는 계약 농가와 시설 등에 대한 차단 방역 교육과 점검을 맡겼습니다. 또 일반 국민을 향해선 철새 도래지 관광을 자제할 것과 가금 농가 방문을 삼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초중고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실태 조사 결과 5만 9천여 명의 학생이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건데요. 코로나19 종식으로 대면 교육이 재개된 데다 각종 학폭 관련 논란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폭 근절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9%가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올랐는데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영향으로 0.9%를 기록한 2020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 응답률 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3%, 고교생 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17%, 집단 따돌림 15%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됐던 대면 수업이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됐고 학폭을 주제로 한 드라마 등이 인기를 끈 데다 연예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 가족 등의 학폭 논란까지 불거지며 학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폭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도 1%로 역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 근절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학폭 발생 예방 활동, 그리고 학생들이 생기는 이런 학폭 피해에 대한 치유 활동, 그리고 또 사후 처리, 학폭 교육 등등에 전념하도록 해서 학폭이 앞으로는 근절될 수 있도록. 또 앞서 예고한 대로 내년 3월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 신설과 학교 전담 경찰관 증원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3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은 곧장 우리 금융시장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내리면 달러화 약세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여전해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문영민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3차례 연속 동결로 5.25에서 5.50%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연준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폭을 0.75%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면서 미국의 물가가 9%에서 이번 달에 3.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2%의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안전자산인 달러보다는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결국 달러화에 대한 매력이 줄어 달러 수요 감소, 즉 달러화의 약세로 이어집니다. 국내 증시와 환율 등 우리 금융 자본시장에는 이미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높아지며 주가는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약 1.3%씩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보다 한국이 더 늦는다면 한미 금리 차는 축소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대감만으로도 은행채 금리가 내리고 있어 대출금리 역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와 부동산 PF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정부는 금융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끝까지 전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질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하마스가 인질 협상에 타결 의사가 있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먼저 제안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끝까지 맞설 태세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이웨이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과 관계없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든 없든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휴전은 하마스에 대한 선물이며 이스라엘 국민을 위협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ואני אומר את זה גם נוכח הכאב הגדול, אבל גם מול הלחצים הבינלאומיים.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אנחנו הולכים עד הסוף, עד הניצחון. לא פחות מזה.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카타르에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단을 보내는 방안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 합의에 준비가 됐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인질 협상에 타결 의사가 있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는 먼저 제안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은 137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 난민촌에서도 테러 혐의로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을 체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반면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TV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을 끝내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포함하지 않는 전후 가자 지구의 계획은 망상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SG의 추신수 선수가 내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23년 야구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SSG 주장이 된 추신수 선수의 새 시즌 연봉은 최저 기준인 3천만 원인데요. 이마저도 모두 기부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했습니다. 이런 결심에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지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SG 추신수가 결정한 라스트 댄스는 2024 시즌입니다. 추신수는 구단을 통해 2001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펼쳐온 23년간 현역 생활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시즌 종료 후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SSG에서 연봉 17억 원을 받았던 추신수는 내년 연봉을 프로야구 산정 최저 기준인 3천만 원만 받기로 하고 이마저 모두 기부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했습니다. 추신 선수가 내년 시즌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야구로 받은 사랑을 은퇴 시즌에 많은 분들께 돌려주고 싶어서 추신 선수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신수의 결단으로 SSG는 셀러리 캡에 숨통이 트여 새 시즌 선수 구성과 운용에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추신수의 내년 은퇴 시즌은 SSG 주장을 맡아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이승용 SSG 신임 감독은 추신수에게 새 시즌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달라 당부했고 추신수는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신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통산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타자입니다. 2001년부터 고된 마이너리그 생활을 견디고 2005년 빅리그에 데뷔한 추신수는 2020년까지 메이저리그를 누렸습니다. 아시아 출신 최초의 20홈런 20도루 기록, 한국인 야수 최초 올스타 선정 등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최상급의 타자로 군림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SSG 간판 스타로 활약했고 실력은 물론 아낌없는 기부와 선행으로 후배들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무보수로 팬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추신수의 마지막 불꽃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읍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